두 분 더 모셨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조으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사건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사고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거든요. 당시 네.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굉장히 영상으로만 봐도 조마조마한 그런 영상이었잖아요. 지난달 7일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대전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순찰 중에. 그런데 이 오토바이 알고 보니까 그 번호판까지 달려있지 않았던 오토바이예요? 네. 예.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이제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멈춰서라 신호를 보냈더니 이 오토바이 바로 역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위험한 난폭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도로 예. 중앙선을 넘나들고요. 인도도 마구 넘나들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막 질주를 하면서 예. 골목골목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는데요. 경찰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 130km로 따라간 후에야 이 오토바이를 잡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가 사실은 이제 무면허. 10대 예. 청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속도계 잠깐 나왔죠. 131km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저속도로 달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 뭐 도망가야 될 만 잡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높은 속도로 이제 달려서 이제 도망을 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잡고 보니까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뭐 자퇴라든지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아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을 말하고요. 이제 잡고 나서 왜 이렇게 도망을 갔냐라고 하니까 적발돼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라고 하고요. 예. 이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정비를 맡기려고 가던 중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20대는 그래서 또다시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망치는 꼴이 됐는데 서 변호사님, 저게 대전이었고 충남에서도 있었어요, 저런 일이? 네, 그렇습니다. 21일 오후 저녁 9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당시에 뭐 굉음을 내면서 운전하는 오토바이들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이들의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잠복을 해서 추적을 했던 결과 결국 이 두 명이 잡혔는데 이 두 명 역시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고 또 예. 이들이 이용했던 그 오토바이 역시도 미등록 상태. 그리고 이 번호판이 있었는데 이 번호판은 도난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판이 달려있긴 했는데 도난당한 번호판이었어. 그럼 조 변호사님, 이 10대들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하고 또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서산경찰서 측에 따르면 이 폭주 사이트라는 곳에 이런 오토바이라든지 이 도난당한 번호판을 좀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사이트에서요? 그리고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입해서 이렇게 탈 수 있었는지 한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없었고 또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에다가 또 번호판조차 훔친 번호판이라고 하니까 각 행위에 따라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주 사이트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저 10대들 처벌 받겠고 저 오토바이 파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그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거고 예. 당연히 그런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등록 차량을 판매를 했다. 혹은 뭐 훔친 번호판을 유통을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미성년자들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토바이라든가 혹은 번호판을 유통한 그 업자들이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물건들을 판매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구매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하는 그런 예. 행위이기도 하고 또 뭐 지금에서야 이 사건에서야 이제 미성년자들이 뭐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그쳤지만 사실 그 판매자가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다른 강력한 범죄의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업자들을 추적을 해서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10대입니다. 또 무면허인데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량 운전을 또 무면허로 한 10대들이 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흰색
파란색 승용차 한 대가 대전역 인근에서 또 경찰차를 피하기 위해서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예.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과속 방지턱에 걸리면서 약 차량 뒤편이 2초간 붕 뜨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 차량이 약 25분간 4km 정도의 대전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오네요, 결국에는 영상. 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가 이제 막혀서 결국 멈춰서게 되는데 이 차량을 운전한 학생이 바로 무면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동승자 3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이 3명 역시 10대 무면허 동승자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경찰이 멈춰서서 내리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내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려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렸으니까 됐잖아요. 라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렌트를 했냐를 알아보니 삼촌의 면허증을 이제 도용해서 예. 어플을 통해서 꽤나 간편하게 이 렌터카를 빌렸다고 합니다. 앞서 폭주 사이트 얘기했는데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면허도 없는 10대들이 렌터카를 결국 빌려서 타고 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는 비대면으로 이런 렌트를 진행할 수가 있기 비대면으로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야 차를 빌리려 하면은 렌트카 업체에 찾아가서 뭐 직접 신분증을 그렇죠. 보여주고 보여줘야죠.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뭐 본인 명의가 확인되고 신분증만 확인되면은 사실 뭐 업체와 전혀 대면 없이도 정해진 장소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지금 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성년자들이 크게 뭐 2가지 정도의 경로로 렌트를 하는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이제 뭐 지인의 그런 신분증이나 유심칩 등을 빌려서 마치 자기 휴대폰이 뭐 해당 사람의 휴대폰인 것처럼 그리고 그 신분증을 등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렌트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로커로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SNS를 통해서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대신 이 차를 렌트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 등에 초대를 해서 예. 이제 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업자가 대신 렌트를 하고 이 차를 다시 한번 이 미성년자 등에게 빌려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브로커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성년자들은 아무래도 SNS에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앞서 오토바이도 그렇고 10대들에게 이거를 빌려주는 사람은 아마 10대들보다 어른일 것 같은데 알고도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진짜 몰랐을까요? 10대라는 거. 만약에 알고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방식,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뭔가를 승인해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허점을 노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업체 직원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렇게 신분증이 성인 신분증으로 이제 비대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성인인 줄 알고 이제 빌려서 이제 렌터카가 운행이 됐었던 건데 반납 시간이 늦어져서 GPS로 한번 추적을 해서 운전자를 찾아가 보니까 그 예약되어 있었던 그 신분증의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렇게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인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하고 또 저희가 영상을 직접 봤지만 저게 자칫 사고로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뭐 애꿎은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규정이나 규제라든가 감시망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주 측에서도 그런 신분증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것을 악용했을 때 이제 악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학생들 10대들은 처벌은 어떻게 된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년법 같은 거를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나이가 정확하게 확인은 돼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성년자 그리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물론 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과거에 이런 유사한 비행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범행의 내용에 따라서 뭐 1호 처분부터 가장 높게는 뭐 10호 처분, 그러니까 뭐 소년원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처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뒤에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붙잡는 장면인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치고는 굉장히 조금 강경진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된 예. 겁니다. 투입이 돼서 사실은 보면서 저는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그런 하는 느낌이 들기도 생각도 하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이 차 안에 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월요일 밤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 공원으로 도주를 했는데 네,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한테 가로막혀서 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대치하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치가 왜 벌어졌냐면 이제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흉기를 목에다 갖다 댄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특공대에 이제 출동을 요청을 한 건데 현장에 출동한 특공대가 몇 번의 예행 연습을 거친 다음에 단 7초 만에 예. 이 범인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선 선생님 7초 만에 제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신속하게 실행을 해서 불과 7초 만에 진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출동을 한 특공대가 먼저 뭐 진압 계획을 세우고 또 예행 연습을 몇 차례 한 다음에 작전을 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작전 내용은 이제 차량 쪽으로 4명의 대원들이 이동을 해서 이 망치 모양의 그 창문 파쇄기로 창문을 깨뜨리고 또 동시에 조수석 쪽에서는 2명의 대원이 테이저 건을 이 가해자에게 쏴서 그때부터 이제 진압이 거의 완료가 된 순간이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7초가 걸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체 없는 계획 수립과 또 뭐 빠른 이런 신속한 계획의 진행이 이렇게 빠른 체포까지도 나아갔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조변호사 예전에 이제 소방차 같은 게 출동하다 보면 차량에 가로막혀 있으면 이 차량을 치고 가면은 또 뭐 물적으로 뭐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범죄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저렇게 뭐 창문 깨고 해도 되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당 행위나 이런 경우로서 이제 형법상의 뭐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민사적인 보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의 어떤 과실 비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 보이기 예.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나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저런 업무를 수행한 경찰이 피해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도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현행 법상으로도 실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남성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목 부분에 15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해하고 도주하고 자해하고 협박하고 죄가 더 무거워지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그 내연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가 아니라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미 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도주하고 여러 가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살인 혐의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또 자해를 함으로써 협박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을 해서 굉장히 중대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